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휴휴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휴휴님은 진짜 이제 휴휴님인데 뭔가 휴이경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죠. 왜 휴이경인지는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아마 생각나는 어떤 한 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휴휴님. 돌비님도 감사합니다. 네. 근데 휴휴님, 네. 그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기도 하시지만 뭔가 좀 시크하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처음에 여보세요? 이랬을 때 조금 막 살짝 멋있는데? 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예. 애기가 깰까봐 조용히 받는 거 같아요. 예. 솔직히 지금 저는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셔도 저는 이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저희가 볼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크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지금보다도 작게 이야기하셔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네, 애기 깨면 난리 납니다. 자, 큰일 나요. 자, 일단은 휴혜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휴혜님께서는 좀 군대 괴담 쪽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이렇게 또 드라마에서도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 또 일반 시청자분들이 많이 아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오늘은 제가 같은 사무실에서 생활을 하던 똘비라는 병사를 알게 됐고 네. 이 병사가 하는 일이 쉽게 얘기해서 군달 세포조 임무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같이 겪었었던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가지고 오게 됐어요. 군탈 체포조, 말 그대로 DP라고 드라마로 좀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타령하면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군대 안에서보다 바깥에 이 사회에서 더 많이 생활을 할 텐데 그때 당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휴휴죠. 제가 한 17년에서 18년 전쯤 이때 부대에서 겪었던 건데 저가 겪은 거하고 이 똘비가 혼자 겪어왔던 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들어보시면 나중에는 저나 똘비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중간중간에 민감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특정 지어질 부분은 다 뺐어요. 빼고 좀 빠르게 전개를 시켜서 말씀드린다는 점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 이 부대에 왔을 때 똘비는 저보다 먼저 이 부대로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무실에서 복무를 하고 있는, 그리고 저보다 한 살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은 부대 안에서 생활을 하지만 해야 되는 일은 영외, 그러니까 부대 밖에서 주로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똘비하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다른 행정병에 비해서 대화를 많이 나눴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하나 있었고 그 이후에 그동안 이 똘비가 어떻게 군생활을 했었는지,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들은 게 있어서 정리를 해봤는데, 처음에 제가 부대로 갔는데 그때는 똘비하고 같은 사무실도 아니었고 전입을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한 3, 4주 정도 지났을 시점이었어요. 이때 그냥 여느 때와 같이 일과가 끝나서 부대원들이랑 축구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 끝에 유영소 쪽에서 터벅터벅 누가 걸어서 올라오고 있는 걸 봤어요. 엄청 지친 것처럼 보였는데 두 명이서 사복을 입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축구를 하던 선임병들이 걔네들을 보면서 야, 쟤네들 밖에서 실컷 꿀 빨다가 부대에 복귀해서 힘든 척 하는 것 같다고, 야, 연기 잘한다 이러면서 뭐 장난인지 비꼬는 건지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 길고 근데 사무실로 들어가길래 애들한테 저 사람들은 누구냐 하고 물어보니까는 체포조다, 그러니까 DP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저도 부대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안 거였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한 몇 개월 뒤에 똘비가 있는 사무실로 옮기게 되면서 똘비랑 조금 더 가깝게 지내게 됐고, 이때 똘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됐었어요. 네.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한날은 신고가 접수가 됐었어요. 이때 일요일 저녁이었고, 그러니까 신고 받은 그 시점이, 내용은 어떤 부대에서 휴가를 복귀하지 않은 군인이 있다. 그러니까 타령이죠. 타령 신고가 들어온 거죠. 네. 이때가 거의 20년 전인데 휴대폰이 개개인한테 지급되고 있는 지금하고는 다르게 이 시기는 타령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생각보다 월등히 많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분위기도 단절됐고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전화를 받고 나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떻게 일 처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생략을 할게요. 네. 이렇게 신고가 접수가 된 이후에 그 다음날 똘비가 활동을 나가게 됐어요. 찾으러 간 거죠. 미복귀한 사람을 찾으러 다닌다, 이거를 그냥 활동이라고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똘비는 체포조의 조장이었고 조원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이제 후임병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렇게 나간 지 며칠이 지나고 똘비가 부대로 전화를 해요. 잡았다. 서울에서 잡았다. 데려가겠다. 이거였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부대에서 제일 가까운 전철역으로 복귀를 하고 있다. 이런 전화를 받은 거예요. 부대에서는 그 전철역까지 이동을 하는 똘비를 기다렸다가 똘비가 그 전철역까지 오면은 차에 태워가지고 부대까지 데리고 오기로 했는데 예. 제가 간 거였어요. 저를 보낸 거예요, 부대에서. 그래서 저는 그 역으로 가서 조금 더 기다렸더니 똘비 일행이 오는 게 보였고 만나서 차에 태웠어요. 차에는 운전병이 운전을 하고 조수석에는 제가 타고 네. 뒷자리 가운데에 그 미복귀한 사람, 그러니까 탈영병을 태우고 그다음에 양쪽 사이드에 DP가 한 명씩 앉아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복귀를 하고 있었는데 뒷좌석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어떤 식으로 들리냐면 맞네, 찾았네. 이게 여자 목소리인데 처음에는 되게 작고 반복적으로 이런 레파토리를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예. 찾았다, 맞네. 근데 이 차에는 이미 여자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제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제 왼쪽 어깨 바로 앞에 얼굴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남자 얼굴이었어요. 최소 50대로 보이는 아저씨 얼굴이 고개를 탁 꺾어가지고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제가 뭐야 하면서 몸을 뒤로 확 빼버렸는데 그 남자가 차 앞좌석 시트 사이에 그 물건 넣어두는 곳 있잖아요. 네. 그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제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면서 찾았네? 맞네? 이러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였어요.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이니까 좀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이 남자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남자를 한번 보니까 무서운 것도 그렇지만은 이게 속이 미식거리고 되게 울렁울렁한 거예요. 네. 제가 방금 본 그 남자의 얼굴이 두 번 다시 마주치지 않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뚫어져라 보는 이 남자의 얼굴에서 눈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눈 크기 자체가. 처음에는 그냥 눈을 크게 떴나 싶었는데 그건 절대 아니었고 제가 봤던 거는 얼굴 중에서 눈 부위만 돋보기를 갖다 대고 확대해 놓은 것처럼 비율적으로 눈, 동공, 흰자 이런 게 너무 크게 부풀어 있는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다시 앞으로 고개를 돌리고 뭐지 하는데 저한테 계속 뒤에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이건 어때 봐봐. 야 이건 어때? 이건 어때? 이번에 이건 어때? 라고 계속 물어보면서 자꾸 자기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도 고개를 안 돌리고 앞만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남자가 앞좌석 시트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앞좌석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완전 구형체로 이제 앞만 보는데 왼쪽 뺨이 너무 서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앞으로 더 나와가지고 제 뺨에다가 자기 얼굴을 거의 밀착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거 재미없어? 그럼 이건? 하면서 계속 말을 걸고 있었어요. 아예 못 들은 척 고개도 안 돌리고 앞만 보고 이제 부대까지 오는데 부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만. 나 좀 봐봐라. 이거 어떠냐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무시를 했었고 부대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니까는 더 이상 그 남자의 말소리는 들리진 않았어요. 차에서 내려서 야 죽겠다 이러고 있다가 뒷자리에서 내리는 똘비를 보게 됐어요. 근데 차에서 내리는 똘비 얼굴이 완전 넋이 나가 있었어요. 아 이게 피곤했나 보네. 하긴 밖에서 며칠 있다 왔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한편 안색이 완전히 하얗게 질려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아 얘 어디 아픈가 싶었어요. 식은땀도 좀 풀리고 있었고. 근데 이 상황이 이 자리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할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대화는 못하고 일단 먼저 사무실로 데리고 온 그 사람을 데려다 주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똘비하고 이 데리고 온 사람은 상병 말이었고 휴가를 복귀 안 한 이유는 여자친구한테 군 입대와 동시에 잠수 이별을 당했다. 휴가 나갈 때마다 찾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못 찾았고 이것 때문에 안 한 거라고 진술하더라. 네. 이런 내용이었고 이런 내용을 똘비랑 얘기를 좀 하다가 똘비한테 물어봤어요. 너 많이 피곤하냐? 식은땀도 좀 흘리더만 얘기를 하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면서 똘비가
근데 담당관님은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도리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차만 타고 왔는데 피곤할 게 뭐가 있어? 고생은 너가 했지 했더니 아까 차에서 내렸는데 담당관님도 식은땀 흘리고 있었다고. 아, 그러냐. 그렇게 대화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는데 예. 부대 안에서 말이 하나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타령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부대 안에서 유치장이라는 곳에 들어가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야간 근무자 사이에서 들렸던 말인데 새벽이면은 한 번씩 여자 우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유치장에 있는 창살 있잖아요. 그게 좀 긁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 이거였어요. 이걸 저도 애들한테 듣고 뭔가 싶어서 더 자세히 들어보니까 매일 들었다는 건 아니었고 네. 어떤 날은 들렸다. 어떤 날은 조용했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새벽에 근무를 서고 있으면 그 창살을 긁는 것 같은 소리가 나는데 예. 이게 손이나 이런 거를 긁는 게 아니고 뭔가 둔탁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뭐 두두두두두두두둑 이런 느낌으로 짧게 소리가 난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모두가 이거를 들었다 이게 아니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들은 사람들이 잘못 들은 거다 이런 분위기였고 어쨌든 그 와중에 제가 당직 근무를 서던 날이었어요. 야간에는 순찰이라는 걸 울잖아요. 근무지 순찰을. 근데 이 유치장이 상황실하고는 건물이 달라갖고 좀 떨어져 있었는데 새벽에 근무지를 쭉 돌다가 이 유치장으로도 간 거예요. 여기가 새벽, 그러니까 취침 중에는 각 방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방에는 불을 다 꺼놔요. 예. 그리고 딱 근무자가 앉아있는 그 자리 위에만 형광등이 하나 조그맣게 켜져 있는데 그러면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면 근무자 쪽은 잘 보이는 반면에 모든 방은 좀 어두어두하게 보이고 가까이 가야 안에가 잘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무튼 제가 여기를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맨 안쪽 방, 여기가 요번에 들어온 사람이 거기서 생활을 했었는데 그 방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들었던 그 목소리랑 똑같았어요. 예. 그리고 찾았다, 맞네, 맞네 이런 목소리가 들려서 저도 모르게 그쪽에 시선이 고정이 됐고 가만히 서가지고 보니까 그 방 안에 여자가 서 있는 건 맞았어요. 근데 그 여자가 벽에 붙어서 한 손으로 벽을 쓸면서 천천히 방 안을 빙빙 돌면서 걷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면 철창을 지나갈 때 둔탁한 게 철창을 긁으면서 두두두두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두둥둥 이런 식으로. 아, 소리 난다고 하는 게 여기서 나는 거구나. 예. 이러면서 저는 왜 소리가 나는지 보자마자 알게 됐어요. 이 여자가 걸어갈 때 목이 부러진 것처럼 앞뒤 좌우 머리가 덜렁덜렁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머리가 철창에 부딪힐 때 나는 소리였어요. 그게 그냥 간신히 머리가 몸에 붙어갖고 덜렁덜렁거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그 여자가 방 안쪽 벽에 붙어갖고 걷다가 철창 앞에서는 한 번씩 멈추고 찾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혼자서 하면서 계속 걷고 있는데 그거를 저는 보고 일단은 돌아서 나가자. 지금은 아니다 싶어서 유치장 문 쪽으로 가고 있는데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마침 근무 교대를 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아, 잘됐다. 철수하는 근무자랑 같이 상황실로 복귀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안에서 문을 열어봤는데 투입하는 근무자 2명이 서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똘비였어요. 근데 똘비가 들어오자마자 마침 앞에 있는 저한테 경례를 하고 나서 곧바로 이어가지고 우와씨 이러면서 고개를 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거의 저를 보자마자 이런 행동을 한 거니까 왜 이러지? 해가지고 야 똘비 왜 그래 하면서 똘비 어깨를 손으로 잡는데 제 손 위로 다른 손 하나가 똑같이 똘비 어깨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화들짝 놀리면서 손을 뗐고 이때 똘비도 그 손을 보고 뒤로 몸을 뺐어요. 옆을 보니까 좀 전에 방 안에서 빙빙 돕는 그 여자가 서 있었는데 이 옆으로 완전히 꺾이다 못해갖고 완전 밑으로 처진 상태에서 어깨에 닿아 있었어요. 거꾸로. 그 상태에서 똘비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니고 똘비한테 찾았네? 맞지? 찾은 거지?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하면서 똘비를 봤는데 똘비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 순간에 저도 얘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저한테는 무서우니까 다른 대안은 할 수 없었고 그냥 철수하는 근무자를 데리고 일단은 상황실로 복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상황실에서 한 발 정도 안 나가고 그냥 덜덜 떨다가 똘비가 철수하고 상황실로 들어오는 거를 보고 똘비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야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러니까 똘비가 혹시 내일 얘기하면 안 됩니까? 저 무슨 말씀 하실지 알 것 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고 근무가 끝난 다음에 사무실로 가보니까 똘비가 의자에 앉아있는데
완전히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밖으로 불렀어요. 똘비한테. 너 진짜 뭐 오해하진 말고 들어봐라.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너 이상한 거 본 거 맞지 않냐. 똘비가 담당관이도 보셨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때 서로 알게 된 거예요. 예. 보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러면서 이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사실 똘비는 며칠 전에 부대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이미 제가 본다는 거를 알게 됐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똘비 본인이 겪었었던 걸 쭉 얘기를 하는 걸 이제 듣게 됐어요. 똘비는 입대 전부터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서 살아왔대요. 그게 언제부터인지도 모를 정도로 어릴 때부터 보고 살았는데 이거는 이제 자세하게 듣지는 못했고 자대로 왔을 때부터를 말씀을 드리면 똘비가 자대에 가서 얼마 안 된 시점, 그러니까 2등병 때 바로 체포주로 뽑혔어요. DP로 뽑혀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옛날 말로 100일휴가죠. 이거를 나가가지고 서울 집에서 쉬게 됐대요. 네. 쉬면서 친구도 만나고 놀다가 복귀 날이 돼가지고 본인 사복도 좀 챙겨가지고 전철을 타고 부대에서 제일 가까운 전철역에서 내렸대요. 이 시기에는 여기 거의 이 라인에서 종착역이었어요. 그리고 플랫폼이 지상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플랫폼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출입구는 딱 한 곳뿐이었어요. 아무튼 똘비가 전철에서 내리자마자 딱 가려고 하는데 자기 또래 여자가 옆에서 어느 순간 나타나서 말을 걸더래요. 보니까는 화장도 이쁘게 했고 눈웃음도 싹 지으면서 똘비한테 저기요 말씀 좀 물어볼게요. 땡땡산 가려면 어떻게 가요? 땡땡산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니까 씩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뒤돌아서 가더래요. 똘비는 이때 2등병이었고 첫 휴가 복귀 날이었고 이 근처에 무슨 산이 있는지는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겠다고 얘기를 한 거긴 한데 그 여자를 뒤로 하고 본인도 나가려고 하는데 여자가 뒤에서 들듯 말듯한 크기로 말을 했대요. 근데 그걸 듣고 똘비도 순간 머리가 띵 하더래요. 뒤돌아서 가는데 여자가 뒤에서 그럼 너가 찾아 이 말을 하는데 예. 이 말을 들으면서 똘비 머리를 스쳤던 거는 방금 자기한테 말을 걸었던 여자 얼굴에서 입이 없었다는 게 스쳤대요. 네. 똘비가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여자는 플랫폼 거기가 아니고 철로 내려가서 본인을 보면서 여전히 계속 웃고 있었대요. 오. 근데 얼굴에 역시 입이 없었대요. 눈웃음을 지으면서. 와. 그래서 거기서 똘비는 일단 대답할 생각도 못하고 밥도 안 먹고 바로 부대에 택시 타고 그냥 복귀를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한동안 뭐가 없었대요. 그러다가 똘비가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부대에 복귀해서 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탈영병이나 이런 게 있을 때부터 계속 활동을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한 날은 또 신고가 들어와서 수도권의 어떤 도시로 활동을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탈영한 사람이 대학교 동기 자취방에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이 제보를 받은 시점이 한 밤 9시 정도? 그래서 그 자취방 앞으로 잠복을 하려고 이동을 했대요. 그 근처로 가서 보니까 여기가 단독 주택들이 있는 주택가였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 집을 찾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서 막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걷기 시작했는데 느낌상으로는 거의 다 왔다고 생각이 좀 들 때쯤에 야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보자 싶어서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나 봤는데 이때 하필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고 그러니까 조장이 똘비한테 야 잠깐 담배 하나 피우고 가자 하면서 잠깐 쉴 겸 구석으로 가가지고 조장이랑 같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골목으로 사람이 한 명 들어오더래요. 조장이 야 내가 묻고 있게 하면서 그 사람한테 걸어간 사이 똘비도 남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근데 똘비 머리 위에서 소리가 들렸대요. 이 소리가 타타타타탁 이게 나는데 이게 똘비가 붙어있는 건물 위쪽 벽에서 나는 거였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났냐면 건물벽 맨 위에서 아래쪽으로 타타타타탁 소리가 나는데 이게 사람이 달릴 때 나는 소리였대요. 이 소리가 위에서 아래쪽 그러니까 똘비가 느끼기는 똘비한테 다가오는 소리로 생각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위를 올려다 봤는데 누가 건물 옥상 쪽에서 아래로 벽을 타고 직각으로 뛰고 있었대요. 똘비한테. 근데 그거를 멍해져가지고 그걸 보고 있었는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 얼굴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얼굴에서 입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면서 그냥 탁 쪼그려서 앉아버렸대요. 그 상태에서 바닥만 바라보고 있는데 방금 그 여자 얼굴이 바닥에서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똘비랑 눈을 마주치려고 바닥에 누운 상태로 똘비를 보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똘비한테 입이 없는데 말을 하는데
왜? 입이 없어서 재미없어? 하면서 손톱으로 자기 그 여자 얼굴에서 입 부위를 가로로 확 긁으면서 찢어버렸대요. 그 상태에서 여자가 막 웃더래요. 어떤 말도 할 수 없이 그냥 눈을 감아버렸는데 벌벌 떨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조장이 옆에서 똘비를 부르더래요. 뭐하냐고. 예. 올려다 보니까 그 여자는 안 보였고 조장은 똘비를 바라볼 때 얘 뭐지 하는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고, 지금 좀 전 상황을 똘비가 말할 수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그냥 어버버 하면서 행선수절을 하게 됐고, 조장이 똘비한테 야 가보자 이 근처 맞대 하면서 똘비를 데리고 다시 걷기 시작하는데, 그 좀 전에 봤던 그 여자가 계속 똘비 뒤를 쫄쫄쫄쫄 따라오면서 웃고 있었대요. 그렇게 조금 더 걸어서 잠복해야 될 지점에 도착을 했는데 똘비는 본인 옆에 계속 서 있는 그 여자가 무서워가지고 몸이 계속 떨렸고, 그거를 보는 조장은 똘비한테 야 왜 그래 어디 안 좋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야 근데 왜 그래 뭐 귀신이라도 봤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 여자가 조장 쪽으로 얼굴을 획 돌리더래요. 그러더니 조장 옆에 가서 서더래요. 그러면서 조장의 뺨 쪽에다가 본인 얼굴을 붙여가지고 막 비비면서 웃더래요. 이거를 본 똘비가 사색이 돼서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대요. 근데 조장은 안 보이니까 장난친다고 똘비한테 왜 지금 내 옆에 있냐? 하면서 한쪽 손을 들어서 쓰다듬는 신용을 했대요. 옆에다가 어깨 쪽에.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까 그 입부분이 찢어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더 찢어졌대요. 더 찢어지면서 상처가 양쪽 그 사이드가 귀까지 싹 올라가더래요. 이거를 보고 똘비가 그 자리에서 오줌을 쌌대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조장도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지 또 진짜 왜 그러냐고, 어디 아픈 거 맞냐고, 괜찮냐고 하면서 잠복이고 뭐고 일단은 그 자리에서 피하면서 상황은 좀 거기서는 마무리가 됐대요. 그 와중에 결국은 나갔던 그 사람을 다행히 찾아서 데리고 가야 될 사람들 데리고 갔고 마무리가 됐대요. 근데 이제 똘비 말로는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대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이후부터는 똘비가 부대 밖을 나가면 그 여자가 계속 쫄쫄쫄쫄 따라다니기 시작했대요. 찾아줘 하면서. 그러니까 부대 안에서는 전혀 안 보이고 찾아오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뭐 영매로 나가는 어떤 휴가, 외박 이런 활동을 나가는 그 때만 옆에 붙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어떤 걸 찾아달라는 말은 하지 않는데 계속 찾아줘 이러면서 똘비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똘비의 조장이 전역을 했고, 똘비가 조장이 될 때까지 계속 똘비가 부대 밖에 나가기만 하면 그 여자는 똘비한테 계속 찾아왔었어요. 특히 똘비가 어떤 말을 했냐면 꼭 얘가 체포활동을 나가서 누굴 잡잖아요. 옆에 와서 붙는데요. 붙어서 항상 이런 말을 했대요. 야 얘 아니야 이런 말을 항상 했대요. 근데 똘비가 더 무서웠던 거는 이 귀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무서웠던 거는 맞긴 맞는데 점점 소름 돋게 이 여자가 변해갔대요. 매번 나갈 때마다 찾아오는 이 여자의 모습이 어느 순간 미묘하게 조금씩 달라지더니 나중에는 확실히 알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면 미묘하게 모습이 더러워지더래요. 피부도 마찬가지고. 똘비가 느꼈던 게 어떤 식이냐면 마치 살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변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머리도 헝클어지고 산발이 되다가 눈도 움푹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거는 누가 봐도 죽은 사람이 썩어 들어가는 과정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똘비한테 하는 말 자체도 굉장히 단순해지기 시작했대요. 같은 말만, 한 개 말만 남았대요. 찾아줘, 같이 가야 돼, 같이 간다고 했어. 딱 이 말만 남더래요. 많은 말들 중에서. 하도 많이 붙어서 이제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나가는 것도 무서워졌고 부대에다가 보직을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듣는 사람 입장에선 말 같지도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똘비도 거의 반포기 상태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밖에서 그 여자가 와가지고 똘비한테 말을 걸어도 일일이 반응하기보다는 무시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냥. 그러다가 똘비가 며칠 전에 탈영했던 이 사람을 잡아갖고 부대 근처 전철역에 도착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 여자가 옆에 와서 선 거예요. 그리고 똘비한테 하는 말이 찾았네, 나 얘랑 같이 갈래, 이 얘기를 하더래요. 이 말을 듣자마자 기존에 얘기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말이다 보니까 똘비가 놀란 거예요. 그리고 휙 해가지고 그 여자를 쳐다보니까 이 여자 입이 보이더래요. 입이 뻥긋뻥긋 벌리면서 말을 하더래요. 찾았다고, 나 얘랑 같이 갈 거라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전철역 밖에 있는 저를 만났고 예. 그렇게 저랑 차를 타고 복귀한 거였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의 똘비 시점에서 봤던 걸 듣고서야 예. 이 이야기의 첫 부분, 그러니까 부대 복귀하는 차 안에서 제가 겪은 그 여자의 목소리가 저한테 했다라는 게 아니었던 거,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똘비가 이어가는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똘비가 아니고 이 타령했던 그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오. 그 사람을 A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똘비 시점에서는 그날 복귀하는 차 안에서 그 여자가 뒷좌석에서 가운데에 앉아있는 A의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똘비하고 A를 번갈아 보면서 찾았네? 맞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똘비를 보면서 야, 재미없어? 이건 어때? 봐봐. 그러니까 저는 앞만 보고 있었으니까 뒤에서 어떤 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 상황이었고 뒤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재미없어? 이거 어때? 봐봐. 봐봐. 하면서 자기 입을 이리저리 막 꺾더래요. 그러다가 A의 손으로 잡고 자기 입을 꺾는 것처럼 비트는 신용을 같이 하더라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똘비가 뒷자리에 앉아서 저를 봤는데 제가 앞만 보면서 이 여자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움찔움찔하는 게 보였대요. 그걸 보고 이 사람도 보이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제가 여기까지 듣고 똘비한테 야, 그럼 그 여자가 며칠 전에 들어온 이 A라는 사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냐? 담당관님, 저 유치장에 있는 저 여자 A 여자친구입니다. 저 나갈 때마다 따라다녔던 그 여자가 A 여자친구 맞습니다. 지금 유치장에 들어온 그 A 옆에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여자친구한테 잠수 이별 당했다고 A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거 반대라고. 와. A가 잠수 타고 입대한 거라고. 똘비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안 물어봐도 알 것 같았어요. 이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 그 이상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궁금한 게 더 있긴 했지만 똘비가 이것도 겨우 얘기해 준 거였어요. 왜 이 여자가 똘비한테 붙어서 그랬는지, 왜 조금씩 볼 때마다 모습이 바뀌었는지 똘비도 모르는 일이었고 해서 이때 대화는 대충 이 선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부대에서 A가 지내고 있는 이 유치장, 여기 야간 근무자들은 이때도 계속 간간히 여자 소리가 들린다는 말도 계속 들리긴 했었는데 저는 이제는 대충 아는 상태였으니까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었고 해결하는 방법도 몰랐거니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하지만 저도 당직 근무를 서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순찰이라든지 낮에는 일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거 외에는 최대한 피했거든요. 그러다가 쭉 생활을 하다가 이 A에 대한 일 처리가 아직 덜 끝난 시점에서 똘비가 전역을 하게 되면서 부대 안에서는 더 이상 똘비하고는 이제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똘비하고 나눴던 대화에서 해결이 안 됐던 궁금증은 A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앞에 먼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때 제가 뭘 했냐 하면 이 유치장에 대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설물도 관리를 했지만 이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종종 면담도 하고 했는데 하루는 A가 근무대를 통해서 저랑 면담을 하고 싶다고 전달을 했고 예. 그렇게 제가 A를 면담실로 데려가서 면담을 하게 됐는데 맨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A한테 이제 나와, 문 열어줘라, 나와라 하고 있는데 이때는 이 여자가 A 뒤에서 껴안고 자기 목을 이리저리 막 흔들고 있었어요. 그거를 보고 애써 저도 고개를 돌리고 면담실로 데려가가지고 들어보니까 A 말이 여기에 들어와서부터 잘 때 이 방에서 철창 긁는 소리 있다고 했잖아요. 둔탁하게. 그러니까 A도 이게 자꾸 들린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A는 이게 혹시 근무자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못하게 해달라 이거를 말하려고 요청을 했던 거였어요. 제가 그걸 듣고 다른 말은 못했고 그냥 알겠다 내가 확인해 볼 테니까 좀 기다려라 이렇게밖에는 말을 못했어요. 처음에는. 네. 그러면서 다른 거 힘들거나 필요한 거 있냐 물어보니까 없습니다. 다른 거는 없습니다 하는데 제가 못 참고 물어본 거예요. 그냥 너 혹시 여자친구 찾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A는 대답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고개를 아래로 조금 푹 떨구고 있다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난 못 찾았다. 그런데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서 물어서 들었던 거는 A 말이 A는 이 여자하고 어떤 사이트에서 만나게 됐어요. 오. 이게 뭐냐면 2000년도 중반에 사회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이게 좀 이슈가 됐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뭐죠? 이게 뭐냐면
스스로 잘못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사이트였어요. 동반으로 살자 뭐 그런 카페 이런 거. 맞아요. 예. 그래서 이때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 당시에 A는 입대 영장을 받아놓은 상태였는데 입대 전에 어쨌든 A가 우울증이 너무 심했었고 그래서 찾다 A도 이 사이트로 들어온 거였어요. 여기서 이런저런 활동도 하고 글도 쓰고 이러다가 이 사이트에서 이 여자친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친해지게 됐고 알고 보니까 동네도 가깝고 나이도 동갑이고 그래서 결정된 거는 우리 같이 떠나자. 장소는 서울에 있는 땡땡산. 이렇게 되면서 정한 날이 한 3주 정도 남은 상태가 됐을 무렵에 A하고 여자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 떠날 때 떠나더라도 사실 의미가 없을 수는 있는데 우리 둘이서 연애를 하다가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짧은 기간 연애를 하게 됐고 A 말로는 같은 날 같이 떠나기로 정해놓고 막상 만나니까 짧은 기간이었지만 서로 너무 좋았고 나름 정도 들었었대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약속한 그날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는 단 둘이 가는 게 아니었고 어떤 아저씨를 포함해서 총 3명이 같이 가기로 했었어요. 약속한 시간에 가야 되는데 여기서 A가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A가 변심을 한 거예요. 그 여자에 대한 변심이 아니고 스스로 떠난다는 거에 대한 변심이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약속 당일날 오후에 여자친구한테 문자로 난 안 가겠다. 좀 미루자. 그냥 우리 좀 더 만나보자. 이 내용을 보내놓고 약속에 안 나간 거예요. 이미 여자한테는 답장이 없었대요.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 않고 다른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계속 없었고 그 상태로 A는 입대를 한 거예요. 3주가 지나고. 그리고 A는 부대 안에서 들어와서도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걸고 휴가 나가서 전화를 계속 걸어보고 했었는데도 답이 없었대요.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A는 사실 전화하는 거 말고는 적극적으로 여자친구를 뭔가 찾아보려고 하는 거는 전혀 없었고 그냥 스스로 예측만 하는 거예요. 간 거 같다. 정말 죽었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죄책감이 조금씩 들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번에 휴가 나가서 들어오지 않은 거였어요. 거기서 제가 A한테 물어봤어요. 너 그럼 약속한 날에 몇 시에 만나기로 했냐? 그러니까 A가 그날 하면서 말을 못 잇는 거예요. 처음에. 오전에 만나기로 했었대요. 그러니까 똘비가 아무 생각 없이 만나기로 한 시간을 훨씬 지나서 문자를 보낸 거였어요. 그냥. 그렇게 A가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쨌든 A의 이 타령에 관한 일처리가 마무리가 돼요. 어디서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는 건너뛰고 그리고 A가 유치장에서 나간 이후 그 안에서 여자 소리가 들린다는 말도 전혀 안 들렸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쯤 전역한 똘비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 그 여자 안 보인다고. 그러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거기서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지고 A도 전역을 했을 만큼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우연히 A가 있던 그 부대 원래 있던 그 부대 사람한테 A의 근황을 듣게 됐어요. A가 원래 부대에서도 우울증이 있었다 이런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 병사였기 때문에 A가 군생활을 할 당시에 그 부대하고 부모님하고 연락을 나름 해오면서 지냈었어요. 그리고 A가 전역하고 얼마 안 된 시점에서 A의 부모님이 참고차 그 부대로 전화를 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거를 그 부대에서는 저희한테 알려준 거고 A는 전역을 한 이후에 일주일 정도 지났을 시점에 해피 엔딩이 아니었어요. 해피하지 않은 엔딩으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그거를 전화로 알려줬대요. 전역하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확한 거는 사실 없어요. 그 여자가 뭐 똘비한테 얘기를 해줬다는 어떤 그런 것들 저도 이제 추측이었고 그냥 저는 A가 얘기해 준 그 충격적인 것만 듣고 실제로 그 여자가 잘못됐다라는 게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정황상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거였고 그래도 저도 보고 듣고 똘비도 보고 듣고 겪어버렸던 것들 때문에 그 여자가 결국은 A를 데려갔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결론은 좀 무거웠었어요. 많이 무겁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겪은 건지 똘비가 겪었던 건지 이야기의 주인공이 A인지 그 여자인지 정말 정하기가 애매했던 짧은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일단 그 본인의 선택 자체도 이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함부로 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으면 한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본인이 했던 행동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는 하지만 특히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같이 하는 거는 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예, 예. 네, 휴휴님께서는 잔잔하게 이렇게 어떻게 모든 떡밥 회수와 그리고 모든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결같이 텐션을 유지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지 저는 그게 더 미스테리입니다. 진짜로 그게 미스테리예요. 원래 그게 좀 기복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휴휴님은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제가 스타일보다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애기가 깰까봐 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 더 뭔가 활발하게 할 수도 있고 더 막 소리도 지를 수 있고 이렇지만 하지만 아이가 자는 거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예, 그렇죠. 네. 제가 제일 서열이 낮으니까요. 절대 깨우면 안 됩니다. 네. 아이고 예, 예. 오늘 휴휴님 이렇게 또 어려운 와중에도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좋은 휴휴님의 목소리를 듣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휴휴님은 진짜 이야기꾼이시죠. 예, 시들무도 많이 들어주신 분들도 휴휴님의 이야기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휴휴님의 팬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 잔잔하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어떤 상황에 맞게끔 하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여러분들도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어떤 선택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